매주 화요일은 내 돈 사용 설명서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 돈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옥 같은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예, 오늘은 내 돈 사용 설명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돈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라고 한다면 네. 오늘은 좀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 돈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흥청망청 쓴 것보다 오히려 더 아쉽겠죠. 저축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소히 나가는 비용 같은 거, 무슨 어떤 경조사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상금을 통해서 충당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프거나 다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이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이 있죠.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보증과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를 떠나서 그런 이 부탁을 받은 순간부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불편한 마음, 또 해줘도 걱정이죠. 이런 보증은 사실상 우리가 거절을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네.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금융 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방법입니다. 자, 금융사기.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날로 이제 또 지능화가 된단 말이죠. 주로 이제 금융사기들이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네. 일단 사기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내용은 이제 금융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사기 많죠. 가스검 침원을 가장해서 그 노인분들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멀쩡한 보일러 고장났다라고 얘기하고 돈을 뜯어낸 사례도 있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이 금융사기가 제가 현장에서 겪는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 요번 달만 하더라도 서너 건 정도의 상담을 의뢰를 받았는데 금리가 낮아져서 은행에다 넣다 보니까 뭐 이자가 재미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핀테크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도 많이 나오죠. 이러다 보니까 금융사기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수법들도 다양해지면서 이게 당하고 계신 분들도 적법인지 불법인지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 다음에야 아이고 내가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금융사기들은 어떤 투자 성과가 좋고 안 좋고 또 그 투자 대상이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떠나서 가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또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사기니까 안 돌려주죠. 그렇죠. 당연히. 네. 예. 불법적인 이 투자 네. 행위나 이런 금융사기, 이를 피하는 방법을 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조희팔 사건으로 뭐 여전히 또 네.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 피해나 뭐 이 경각심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 속이는 행위와 여러 가지가 사회에서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금융사기가 일반적인 다른 사기와 다른 점은 어떤 겁니까? 예, 좀 특이할 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이 다른 사기 행위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물색을 하고 정하고 접근을 합니다. 보일러 사기도 네. 마찬가지죠. 7, 80대 어르신들 접근해가지고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네. 이런 금융사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또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라고 볼 수 있고요. 워낙 형태가 교묘해서 뭐 인터넷 홈페이지도 버젓이 개설을 해놓고 찾아보면 그럴듯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인지 뭐 사기인지 알기도 힘들고요. 또 영업사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뭐 피해자가 어떤 한 계층이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거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런 영업사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금융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영업사원분들이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만난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거 분명히 불법 행위입니다. 이거 가셔서 돈을 돌려받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그 회사에 연락을 하고 영업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럼 그 사람이 그거 잘 몰라서 그런다. 제대로 모르는 거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되는지 알면은 분명히 본인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 네. 이거는 나도 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도 하고 있고 일가 친척 다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주로 이제 뭐 투자를 사칭한 게 그렇겠군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거의 이제 대화가 네. 안 통하는 수준이죠. 오히려 이제 신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 이게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에 해당하는 뭐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 업체 관계자들 외에는 전부 다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금융사기와 네. 불법 투자 모집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금융사기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군요.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내 돈을 이제 빼가는 경우가 네. 있을 거고, 이렇게 투자를 미끼로 해서 돈을 이제 거의 갈취해가는 거죠. 이런 형태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앞서 이제 일반적인 사기는 최근에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네. 건강식품도 팔아서 그렇죠. 하고. 근데 이런 금융사기는 주로 그러면 피해를 불특정 다수라고 하셨지만 주로 이 사람들이 노리는 혹은 이제 주된 피해 계층들이 좀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쭉 살펴보면 거의 이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계층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은 이런 것에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에 경험이 있는 30, 40대 분들도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학력이나 사회 경험에 거의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10년 정도 됐죠. 2004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사기꾼들을 다룬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말미에 보면 극 중에 사기꾼으로 나오는 배우 염정아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반대로 세상 물정을 다 안다고 잘난 체 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다 우리를 만날 수 있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결국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극중 피해자를 두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즉 피해자는 상식보다 탐욕이 더 크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잘 와닿습니다. 네. 이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탐욕이 크셔서 혹은 욕심이 많으셔서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의 범위를 조금만 더 넓히더라도 사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상식의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나고 나면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가 늦었죠. 쉬운 것처럼 그럴 네. 때가 많다는 거죠. 금융사기라는 게. 네네. 그러면 금융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사례를 좀 보고 이야기하죠. 방법은. 네, 알겠습니다. 최근 자주 보이는 사례들을 보면 네. 일단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우리가 자금을 모집하고 그리고 원금이나 원금 이상을 약정해주는 네.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는 행위 자체가 유사수신 행위라고 해서 불법 행위입니다. 또 이런 유사수신 행위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법률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또 모집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나오니까 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떠한 업체가 투자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당국에서 이 업체가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회사에 문제는 없는지 수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인허가 절차 없이 아무리 좋은 곳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자금을 모집하게 되면 이거 자체를 우리가 불법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사수신 행위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법 다단계, 금융 다단계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업체에 모집을 하겸 우리 업체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연간 12% 그러니까 12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이자를 주겠습니다. 라고 약정을 합니다. 실제로 1,000만 원을 입금시키게 되면 매달 이자를 10만 원씩 주고요. 또 만기가 되면 원금도 돌려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금융상품 은행 적금엔 없지 않느냐, 주변에 많은 사람 추천 좀 해주셔라 라고 권유를 하게 되는데 알고 보면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낸 1,000만 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자를 계속 받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 만기가 돌아오면 다른 투자자 모집한 받아서. 걸로 돌려막기 하는 식이죠. 소위 폰지 게임이라는 네, 거죠. 혼지사기라고 하는데 예.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 이 자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들고 속된 말로 먹튀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벌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듣고 보시면 야 그런 사기를 누가 당하겠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한데 주로 꼬시는 말들이 이러죠. 원래는 고액 자산가들이 하는 투자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특별히 이번에 이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네. 별로 회사에 이윤이 남는 건 없지만은 고객 확충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혹은 고위 공직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혹은 사모펀드라든가 헤지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에 클라우딩 펀딩을 합니다라고 어디선가는 들어봤는데 그럴듯한 그렇게 포장을 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종국에 가서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네. 결국은 회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 정상적인 금융상품을 가입했을 때 그 증권사 대표이사 명의로 혹은 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는 없지요. 자기 계좌로 하죠. 그렇죠. 예. 자기 명의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대부분 이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번 의심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명백한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이기 때문에요. 네, 몇 가지 그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특별히 혹은
당신만 할 수 있다 이런 그쵸. 거, 예,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러면 그럴 때 하는 말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해라 왜 나한테 소개하냐 네.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요즘 워낙 저금리니까 이익도 남기고 싶고. 근데 이게 이제 명확히 불법이면 그나마 이제 좀 혹은 불법이거나 이런 업체들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피해갈 수가 있을 네. 텐데 그런 그 법률에 규정된 범위들은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는 뭐 이를테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유사수신 행위라는 것 자체가요. 네. 원금이나 원금 이상을 보장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피해갑니다. 요게 바로 익명조합이나 자금대여라는 형태인데요. 또 어려운 네. 말 나오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익명조합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동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요즘에 고구마 맛있더라고요. 군고구마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조합을 설립하고요. 출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네. 교수님한테 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 자금으로 네. 받습니다. 네. 그래서 군고구마 사업이 잘 되면 네. 교수님께도 배당을 드리고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럴듯하죠. 그런데 원금 보장이나 이런 수익률 보장은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사수신행위의 법률에서 살짝 벗어나는데 문제는 이것도 투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받게 되면 제가 그 돈을 가져가서 군고구마 장사를 했는지 아니면 붕어빵 장사를 했는지 군밤 장사를 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심지어 그걸 생활비로 썼는지도 확인할 근거가 전혀 네.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네. 어쨌든지 간에 유사수신행위든 이런 불법 투자 모집이든 아무리 좋은 곳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그 투자 과정이 불투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 손실의 위험보다는 그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조합 형태가 있겠고 또 다른 그렇죠. 형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자금 대여의 형태인데요. 네. 조합이 아니라 이렇게 그럴싸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서는 결국은 계약서를 보면 금전대차 소비계약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차용증을 쓰는 거죠. 네.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고 1년 후엔 돈을 갚겠습니다라는 네. 형태거든요. 그 계약서상에는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현행법을 살짝 비껴갈 수가 있는, 그리고 뭐 원금 보장이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회사가 뭐 부도 처리가 되게 되면 돈을 못 갚습니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는 반면에 또 중간에 원금을 요구하면은 원금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 원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건 투자자한테 아주 불이익한 상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절대로 돈을 먼저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만약에 어떤 계약서를 쓰더라도 돈을 먼저 보냈어요. 나중에 계약서라고 받아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눈으로 보기에도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돈이 이미 갔으니까 이거 괜찮다. 혹은 이제 지금 돌려주면 뭐 또 손해본다 손해보고, 이러니까요. 그죠? 돈을 먼저 주면 안 되고 항상 계약서든 물건이든 바꿔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물건 사러 가서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쩔 때 돈을 미리 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네, 커피 한 잔 주시고 돈 내놓고 나중에 받을 때 보면 돈 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가끔 저도, 그렇잖아요. 예, 근데 무조건 안 내고 있다가 물건 탁 받을 때 내면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미리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네. 하고 꼭 받으면 주려고 하는데요. 그런 걸 좀 알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최근에 일어나는 이제 금융 사기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는 것도 있고 속기 쉽고 그러면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을,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터넷 정보나 뉴스, 언론 이런 것들을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것도 방송이지만 이 말씀 믿지 마세요라는 뜻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런 투자 권유를 받게 되면 왜 속으시냐 하면 사람들이 심리가 의심하는 부분이 생기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은 사실 믿게 되거든요.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권유를 하는데 저희한테 투자하시면 이 투자된 돈은 장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구성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금을 돌려드리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못 들어본 단어들이 있거든요. 장외 주식, 사모펀드 이게 뭐지? 이런 게 진짜 있나?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소액 투자자가 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거 자체를 믿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투자 모집 행위가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인터넷 찾아보세요, 어디 뉴스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은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럼 어떻게 피해가면 되냐? 두 번째로 인허가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 투자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허가 여부는 우리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여기가 지금 이런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인가된 업체인가요?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고요.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불법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화 말고도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가운데 민원인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라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업체명을 치시면은 우리나라에 적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다 나옵니다. 여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100%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밑에 란을 보시면은 유사수신 행위하는 업체를 제보할 경우에는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네.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주어지니까 만약에 이런 업체에서 권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보시고 제보를 해보시면 이 쏠쏠하게 생활비도 좀 마련하실 수가 있겠죠. 네. 뭐 펀드 같은 경우 혹은 뭐 금을 산다든지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는 경우도 가슴이 물론 아프죠. 네. 그런데 정말 뭐 보증 서서 뭐 떼인다든지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털리고 나면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적인 충격도 굉장히 그렇죠. 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를 잘 피해갈 수 있을지 방법들을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과 함께 금융사기 유형 그리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내돈 사용 설명서에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